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이 기계적인 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는 잠깐 쉬고 왔고요. 무명님, 나랑님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네, 쉬고 와서 또 바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못 읽은 사연을 먼저 읽고 갈게요. 저희 이 제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참 지난번에 그 깐디시퐁님도 그렇고 제제님도 그렇고 사실 되게 해장상담소에 대한 그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세요. 제제님은 트위터에서 되게 많이 해장상담소 칭찬하는 글을 많이 올려주신 걸로 기억하고 깐디시퐁님은 되게 오랫동안 그 팟빵 게시판에 늘 댓글을 자주 남겨주시던 분들이어가지고 약간 되게 친한 사이처럼 느껴지고 사연 보내주니까 너무 반갑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해장상담소 완전 팬 제제입니다. 제제님 반가워요.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남성으로 패싱이 되기도 하고 여성으로 보여질 때도 있어요. 업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여기서 패싱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남이 나를 이제 남성으로 본다 이런 인식한다 그걸 패싱이라고 하죠. 네, 에피소드가 있다면 여성 청결제와 남성 조루증 상담이 같이 와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적었을 때 남자가 페미니스트라니 쯔쯔라던가 뭐 비하하는 댓글도 받았었어요. 퀴어 동아리나 페미니스트 모임에 나갔었을 때 여성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과거에는 여성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여성 패싱이 덜 되다 보니 그런 면이 적기는 해요. 프리랜서라서 만나는 사람이 없고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남성 패싱이 더 유리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을 말할 때 어쩔 때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남자 페미니스트도 있는데 계속 남자가 페미니스트냐, 여자로서 받는 힘듦은 없지 않냐 라는 식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지만 남자 페미니스트 분들과 남성으로 패싱되는 여자 페미니스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마마무에 완전 입덕해버렸어요. 팬클럽에 가입했어요. 마마무 팬 중에는 페미니스트 퀴어 분들이 많고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답니다. 그래서 퀴어 모임보다 더 좋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팬지를 하면서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공출목, 이건 이제 공항 출근길 목격이라는 뜻으로 무대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가로 쳐졌고요. 공출목을 보는 걸 지향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사진 같은 거. 근데 셀링 포인트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서 했다가 안 하게 됐어요. 사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공출목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어디까지 봐도 되는지 볼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이 팬으로서 어떤 완벽한 선을 해야 한다는 느낌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항에서 팬들이 밀려들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호텔이나 스케줄 자체를 계속 따라다니는 팬들의 당황스러운 연예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 같이 하지 말자고 해서 모든 팬덤이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권적인 부분이니까 해장상담소에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나 잘 듣고 있고 저도 트위터에서 많은 피드백을 하려고 하고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느낌표 3개. 보고 있어요, 세제님. 앞으로 민우의 활동 기대돼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활동이 드러나시는 분이신 거죠, 제제님은? 활동이? 해장상담소에 대한 저희가 검색을 하니까 요즘에 또 한동안 안 보시다가 몰아서 보셨더라고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가지 얘기네요. 일단은 외모가 이제 남성으로 이제 패싱이 되는 사람 페미니스트로서의 고민이랄까? 그것과 이제 아이돌 덕질에서의 이 공출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출목은 그 사생이라고 불리는 거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생이죠. 글쎄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숙소 앞에 진치고 그건 있는 어떤 무리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찍사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요즘 공항이랑 출근길이나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것처럼 계속 기사화가 너무 맞아요. 많이 돼서 이게 그것과 좀 결이 다른 건가? 아니요, 같은 거고 근데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홍보의 장처럼 언론사에서도 올 것으로 그냥 예상하고 옷 갖춰 입고 이렇게 근데 이게 워낙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와서 다들 하도 그렇게 파파라치처럼 사진 찍고 하다 보니 그냥 아예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게 있는 것 같고 공식적인 것의 연장으로. 네, 근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본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그 항공사 직원이 이 출입국 정보를 빼돌리는 거예요. 네, 네. 팬덤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고 갈까? 왜냐면 스케줄이 홈페이지에 뜬 게 아닌데 찍사들이 알고 찾아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날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4시간 내내 진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아니면 매번 따라다니나?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보가 그 거래되는 돈을 받고 네, 좌석 정보를 사고 네, 그렇기도 팔았다는 하고, 거를 기사로 봤어요. 네. 네. 그런 아무튼 예. 저도 사실 그 아이돌 덕질을 하는 입장에서 전 나름대로의 실천이 그래서 공항 사진이나 이런 거를 들어오는 거 보는데 알티는 절대 안 한다. 아무리 미친 듯이 예뻐도. 내 손에서 그런 뜯는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아주 소박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도 웬만하면 안 한다. 이 정도의 실천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쓰신 것처럼 나 혼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기는 하죠. 저도 공연 보러 가면은 퇴근길을 늘 기다리긴 하거든요. 아, 네. 그게 그래서 그것 또한 일종 그러니까 사진 찍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늘 맞아요. 그 공연이 끝난 후에 퇴근길을 기다리는 거죠. 갈 때까지 자유롭지 못하게. 근데 이제 그 역시도 어떤 이미 너무나 그러니까 다 예상하고 준비 거의 미니 팬미팅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뮤지컬들은 거의 그렇던데 내려올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서 있는 인사하면서 거 오고, 그래서 퇴근길이 늘 고정되어 네. 있기도 한가 봐요. 주차를 뭐 어디다 하든 상관없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아무런 네. 공백이 없잖아요. 네. 이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게다가 사진 찍고 올리고 막 이러니까. 나오는 길에서까지도 계속 뭐 뭔가 연장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요즘에 변하고 있기는 한 게 어쨌든 이 공출목 지향에 대한 말들이 이제 소수긴 하지만 있기는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을 누가 이제 목격을 한 거 식당 같은 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막 이랬는데 팬들이 그 밑에서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는 그렇군요. 사생활도 없냐. 이거 허락 받은 거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 지워달라라는 말을 이제 그냥 보통 예전 같았으면은 와 뭐 너무 부러워요 뭐 사진 올려서 감사 이렇게 했을 텐데 달라졌네요, 이 사생활 정말. 침해에 대한 경계가 확실히 생겨서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사진도 보여드리고 올려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하고 그런 과정을 봤었어요. 요즘 정말 그 부분은 달라진 게 그 사실은 몰카잖아요. 그것도 몰래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들 경계하는 게 다른 사안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거나 그걸 왜 찍고 있냐라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거에 대한 뭔가 그 공유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안 따라다니고 이 사람들이 연예인을 한다는 게 내 일상의 모든 시간을 다 대중들에게 바치겠다라고 결의한 상태는 아닌 건데 약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바뀌었으면 좋겠는 입장으로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장 상담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영향력이 있다면 근데 아마 막 전적으로 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좀 지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랑님은 네, 저는 공출목을 처음 들었네요. 이 세계의 분이 아니시군요. 네. 그리고 앞에 쓰셨던 이 고민은 이분이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어떤 성별로 정체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타인이 이제 남자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남자가 페미니스트 이것에 대한 거랑 그리고 내가 여자로서 받는 힘듦은 없지 않나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약간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여성의 입장을 말할 때. 왜냐하면 지금 남성 패싱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용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자로서 받는 힘듦은 없지 않냐라는 식의 이제 어떤 비판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니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듣는 게 이미 힘든 거 네,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게 그대로 이제 둔다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한데 상대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막 이런 질문을 하고 뭐 삶에 대해서 막 네. 간섭받고 이미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 상황이 인간으로서. 너무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남성으로 패싱되는 여성이라는 그냥 그 개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사실 있기는 있겠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모를 텐데 그냥 너는
여자같이 안 보이니까 별로 뭐 그런 것도 없겠네라는 식으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말 하는지. 솔직히처럼 정말 그러니까 퀴어함이 갖는 부담감이라는 게 네. 분명히 있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세상에 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겪는 것만 어떤 굉장히 큰 성차별적인 불행, 어떤 피해인 것처럼 그렇게만 딱 생각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반응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거침없이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에 범주를 그렇게 좁게 그러니까 구획하고 보여지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네요. 이럴 때 좀 외로움이 있으셨을 것 같네요. 그런 페미니스트 모임이나 퀴어 동아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지만 민우에는 이런 남성으로 패싱될 법한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이랄까 아무튼 좀 약간 미묘한 경계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꽤 많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쓰셨는데 사실 되게 공감할 사람들도 많다. 네. 페미니즘이라는 게 남자 여자 둘로 딱 나눠가지고 여자만을 지원하는 그런 게 페미니즘인 게 아니라 인간을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남자, 어떤 조건이면 여자 이렇게 정해놓는 이 시스템 자체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성에만 우위를 부여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페미니즘인 건데 이 퀴어 동아리나 페미니즘 어떤 모임에서까지도 뭐 너는 여자네 아니네, 너는 여자로서의 경험이 어쩌고저쩌고, 뭐 진정한 여자로서의 피해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진정이 얘기를 뭐죠, 진정? 네, 정말 진짜가 뭐죠? 너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제가 그리고 작년인가 무슨 공방에 잠깐 갔었는데 옆에 마마무 팬들이 그러니까 그 인터넷 그 음악 방송을 간 거예요, 방청을. 근데 마마무 팬들이 옆에 있었는데 되게 그 퀴어한 에너지 있잖아요. 너무 시끌시끌하고 막 비글 같고 되게 다른 팬덤이랑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또 이분의 글을 보니 드네요. 네, 마마무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나와서 한번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 민우에서 냈던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중에 함께 살기 15년 공생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그 오이님이 적어주신 글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5년 동안 박봉이라는 이제 친구랑 같이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같이 살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에세이인데 요 글을 텍스트 삼아서 함께 살기, 같이 살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각자 뭐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경험이 어떤지를 먼저 좀 늘어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그 10대 후반까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대학 때문에 올라와서는 고모네 집에 얹혀 살았어요. 정말 납작 엎드린 삶의 5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기라고 할 수는 없고 빌부터 살기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고모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쫓겨나듯 엄청 코딱지만한 원룸에 혼자 산 게 한 1년 짧게 살았고 그러고서 그러니까 애인이랑 합치면서 산지 한 5, 6년 됐을라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둘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9살 때부터 계속 그 부모님한테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한 친구랑 같이 2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누구랑 같이 사는 것의 재미를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같이 요리해 먹고 뭐 휴일이면 같이 자전거 타러 나가고 뭐 서로 이제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파트너랑 같이 산지 5년이 좀 넘었고요. 뭐 파트너랑 같이 사는 거는 친구랑 같이 사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공유하는 것도 더 많고 더 이제 밀착되고 친밀한 그런 관계인 것 같고 5년 정도 살면서 한 3년 정도는 같이 강아지를 키웠고 네. 더 늙어서는 뭐 비혼 친구들이나 레즈비언 커플 뭐 친구들과 뭐 타운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살지는 못하겠지만 타운을 이뤄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함께 살기 생각했을 때 뭔가 아까 갓김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더부살이의 개념으로 사는 거는 이게 함께 살길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 이 주제 생각할 때 뭔가 대등하게 같이 협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게 함께 살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20살이 되면서 서울로 와서 이제 뭐 언니랑 좀 살다가 동생까지 해서 3명이 같이 살다가 혼자 1년 살다가 다시 현재는 뭐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완벽한 팀워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서로 굉장히 경계가 뚜렷하고 약속과 규칙이 굉장히 많고 네. 다른 뭔가 이 자매 간의 그런 규칙과 약속을 얘기했을 때 듣는 분들이 늘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궁금하다. 계약적으로 그렇게 살지라는 거나 혹은 뭔가 왜 그러지?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은 균형감 있게 역할이나 이런 걸 잘 나눠가지고 살고 있고 희망사항 같다면 이제 나중에는 나랑님처럼 근거리에 친구들이 모여 사는 그런 형태를 꿈꾸고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의 조건과 이유들로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참 괜찮다. 내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룸메이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궁금해지는 이야기네요. 그 책을 좀 가져와서 얘기해보면서 볼까요? 본문에서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 이게 이제 함께 살려면은 뭐 어떤 게 필요하다. 1번, 2번 이런 식의 글이어가지고 일단은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함께 살기 전 상대방과 나의 다른 점이 서로 참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있기. 즉, 내가 참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참을 수 없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나와 박봉은 그 같이 사는 친구, 나와 박봉은 진짜 게으르고 지저분한 사람과는 못 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괄호하고 그러니까 나와 박봉은 안 게으르고 안 지저분하다. 괄호 닫고 만약 공통점이 아니었다면 누군가 맞춰주든지 흔쾌히 참아주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같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나처럼 친구끼리의 동거가 아니라 연인 사이라면 참기도 하고 애정으로 극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사랑 이딴 것들로 극복이 안 되는 생활의 발견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네. 안 게으르고 안 지저분하고 진짜 훌륭한 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조건이지 않아요? 만약에 게으르고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려면? 같이 살기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좀 맞춰진 게 아닐까요? 같이 게으르고 같이 지저분하거나. 저는 진짜 같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더러움의 기준이 비슷한 게 진짜 한쪽은 너무 깨끗하고 한쪽은 너무 이렇게 더러우면은 진짜 같이 살기 힘들고 이쯤 되면 더럽다 이제 좀 치워야겠네 이게 비슷한 게 가장 1순위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정말 생활의 리듬인 것 같아요. 생활의 리듬이나 패턴을 어떻게 할지가 처음에는 잘 안 맞아도 살면서 이제 맞추는 근데 그게 서로 견디기 좋은 정도로. 이거 근데 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각일 수 있는데 저는 안 지저분해요. 근데 내 몸만 안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내 몸만. 저는 안 지저분하고 게을러요. 문제는 그래서 되게 비극이에요. 이것은 왜냐면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에 그러니까 안 지저분하다는 건 뭐냐면 어질러져 있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굉장히. 근데 그러려면 부지런히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을러. 그래서 고통받으면서 누워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과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치우는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일단의 저의 결론이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게 중간을 찾을 수는 없나요? 제가 이게 저는
이 주제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깔끔해요. 그냥 보기로도 깔끔해 보이는 사람인데 정말 어디를 가거나 하면 깔끔함이 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깔끔함이 다 엄마가 제공해주는 깔끔함이었던 그래서 본인의 거예요. 깔끔함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살면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독립을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죠. 삶에서. 그랬는데 엄마가 가끔 엄마가 당연히 아들 집에 와서 치워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기 전까지는 저 몰랐다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빨리 먼지가 앉고 뭔가 이렇게 치우지 않으면 욕실에 물때가 끼고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늘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자연이 깨끗해지는 줄 알았대요. 샤워를 하면은 그 물로 씻겨 내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때가 낀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그냥 자연 상태인 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모르는 구나. 그런데 본인은 못 견디는구나. 더러움을 못 견딘다라는 얘기가 본인이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얻어진 걸로 얘기할 수 있나. 나 깔끔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의도와 상관없이 약간 균형이 맞춰지게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몇 년간 살고 있는 것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질러져 있는 거를 좀 잘 못 참고, 그러니까 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싫어하고, 그 친구는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쌓였으면 힘들어해서 그 청소, 그러니까 바닥을 닦는다든가 뭐 이런 청소는 그 친구가 훨씬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물때 청소 같은 것도 그 친구가 더 못 견뎌하는 편이어가지고 더 주기적으로 많이 담당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역분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제가 더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친구는 묵묵하게 그냥 혼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이거 사제 방송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나랑님은 어때요? 이 참는 부분? 저도 많이 참는 편이거든요. 저희 파트너도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어서 일하는데 이제 에너지 다 쓰고 나면 나머지는 누워서 쉬거나 그나마 하는 건 이제 육견, 강아지 돌보는 일은 잘 하는데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예. 그래서 가사노동 관련해서 정말 이제 사귄 지 5년이 넘었는데 내내 저희의 화두였어요. 흘린다 갑자기. 이걸로 진짜 많이 싸웠고 이제 심지어 가정관리사까지 알아봤거든요. 코딱지반한 집에 네. 저도요. 가정관리사까지 알아보고 본인이 이제 돈 부담하겠다고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이걸 한번 치우는데 4시간 정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아지를 데리고 어딘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얘를 데리고 어디에 4시간 동안 가 있냐 해가지고 그것도 포기했었는데 하여튼 요리 설거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왜냐면 그 친구는 요리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국 한 번 끓이려면 한 20번 이상 간을 봐야 되고,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걸 해도 그 친구가 하면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서로를 위해서. 네, 요리 그래서 설거지도 제가 하고, 저는 설거지가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하고, 뭐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더러운 건 또 하여튼간 또 제가 다 하고.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거의 뭐 제가 거의 다 하고 청소만 이제 같이 나눠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려면은 되게 많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시키면은 또 잘 하긴 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안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그래 미안해라고 이제 늘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괜찮고, 그다음에 시키면 하긴 해요. 근데 시키는 게 이게 또 일이거든요. 이게 되게 남자들 시키는 것만 집안일을 디자인하는데 또 엄청난 노동이 그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생각해야 신경 되는 쓰고. 네. 언제는 뭘 해야 되고 언제는 뭘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디자인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사실 노동인데, 이거가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제가 백수래 가지고 제가 그래 뭐 시간도 남아도는데 내가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 국면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데, 또 이 국면이 지나가면은 이게 잠복해 있다가 어떻게 맞아요. 터져 나올지 저희의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가사노동은 계속 얘기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누구랑 살든. 네. 근데 거의 한쪽이 참고 있는 거를 상대니까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왜냐면 하는 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안 티가 하는 나죠. 것만 티나잖아요. 네. 그런 것 같고 또 집안일 말고도 좀 이제 참게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사실은 서로의 생활에 얼만큼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한 1시쯤 자서 8, 9시쯤 일어나.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은 새벽 4, 5시에 자서 1, 2시쯤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사이클인 거고 뭐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살기로 했을 때 기대하게 되는 어떤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면 시간의 리듬이 완전 달라져 버리면 그게 다 이제 엉켜버리게 될 때 이제 이것에 대한 협상의 문제랄지 아니면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 난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아. 네, 매일 술을 먹고 취해 있어. 이럴 때 내가 어디까지 이제 혹은 이제 그거 이제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건강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삶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집만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같이 얽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잔소리하는 것이 맞냐 뭐 이런 고민. 사실 이제 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뭐 터치하는 게 아닌 게 맞기는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애인이고 이러면은 더 신경 쓰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신경 쓰이면은 따로 살든가 이런 문제인지 어때요? 그런 문제는 없으세요? 혹시 동생이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저는 동생이랑 사는데 뭔가 생활 패턴이나 리듬 들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요. 집에서 대화가 굉장히 친밀하지만 대화가 없는 편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화가 거의 없고 그 역할에 대해서 저는 늘 누군가와 살든 뭐 언니랑 살든 혼자 살든 늘 이 생활의 전반을 제가 늘 관리한 거예요. 뭐가 없구나, 뭐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뭐 공과금을 내거나 이런 걸 다 한 거죠. 챙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키는 거라도 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규칙을 되게 많이 정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어렸을 때도 각자의 것을 전혀 터치하거나 각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전혀 만지지 않고 서로의 물건이든 뭐든 전혀 만지지 않고 그 사람의 공간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꼭 물어보고 되게 좋네요. 문 잠궈놓고 하지만 사이가 나쁜 게 아닌. 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룸메이트처럼 정말 지냈는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규칙도 되게 많았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매인데 언니랑은 안 맞았어요. 몇 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어떤 규칙도 지키지 못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게 제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 규칙이 인지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뭔가 그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나? 그러니까 가사노동에 대해서 정말 무신경하고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구나. 그냥 호텔 정말 살아야 되는 분. 약간 그런 거죠. 정말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돌봐주면 돌봐주는 대로 누군가 근데 없다면 모든 사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는 대로 네 아. 무너지는 그 대로 되는구나라고 느꼈고 그거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살림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이제 분리수거 같은 거를 할 때도 한 번도 분리수거 본인이 하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 본인이 하는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뭐 이런 걸 해도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거슬리지 않고 본인은 언젠가는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분리수거 할 테니 내가 할 테니 돈을 내라. 2만 원을 내라. 한 번에 2만 원이면 전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하고 내요? 2만 원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무신경하구나. 에너지를 여기에는 일도 쓰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 이후에 이제 동생이랑 살았을 때는 생활이 많이 달랐거든요. 각자 살았던 시간들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튼 몇 년 동안을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협의할 수 있고 규칙을 정할 수 있고
뭔가 있는 거에 대한 더러움의 기준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사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일도 나눌 수 있고 물론 전반적인 관리를 제가 다 하긴 하죠. 그거에 뭐가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그냥 하고 감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별 불만이 감수하고 없는? 있기도 하고 이제 시키거나 정하는 거에 저항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주는 대로 굉장히 잘하고 더 역할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일적으로 많이 하도록. 예를 들어서 총괄은 내가 청소라든지 하지만 네. 실무는 실무를 좀 많이 담당하게 하는 편인 거고 초반에는 동생이랑 이제 처음 살기 지금 한 몇 년째 살았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제 처음 살았을 때는 이제 그 생활비에 대한 관리를 제가 모든 거를 목록을 작성해서 정리를 해서 얼마에 뭐를 썼다고 해서 n분의 1을 했어요. 2분의 1, 50원까지도. 그래서 나한테 입금해라. 한 달이 되면 정산을 해서 그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를 샀다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걸 왜 사냐 이런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뭐 음식을 살 때도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왜 사냐라고 논쟁을 했는데 그러면 필요한 거를 얘기하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n분의 1을 시켰죠. 나중에는 그걸 뭐 협의해가지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지금은 딱 그 예전처럼 n분의 1은 안 하거든요. n분의 1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데 지금은 거의 돌아가면서 이제 생필품도 구입하고 뭔가를 챙기고 그 리듬이 좀 안정이 돼가지고 안 하는 부분? 저희는 네. 항목별로 나눠서 해요. 뭐 식자재는 누가, 가스비, 전기세는 누가, 뭐 수도세는 누가 하고 그 외 생활용품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지금도 철저하게 모든 걸 지키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한 2번 정도 저는 저만 참는다고 생각했거든요. 2번 정도 참고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도 기록을 남기더라고요. 철두철미한 기록이 잠의 중요해. 일승. 네, 남기더라고요. 그런 점이 비슷해서 잘 맞나 지난번에 봐요. 몇 번 그랬는데 본인이 참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잘 맞춰서 지내고 있고. 네. 근데 그러면 생활 패턴이 이제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는 없는 거잖아요. 동생과 같이 사는 관계에서 네. 뭐 같이 살면서 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공간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휴일에 둘 다 집에 있는 경우에는 오늘 무슨 일정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없으면 혹시 뭐 그냥 똑같아요. 친구한테 하듯이 혹시 뭐 오늘 뭐 그럴 생각이 있냐 없다라고 하면 그냥 각자 네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옆에 누가 있으면 잘 못 자거든요.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이 닿거나 그러면은 잘 못 자는데 또 수면의 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푹 자야 하루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불을 따로 쓰기 따로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어떤 강아지를 한 마리를 더 임보를 했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 부 말고 이제 임보를 6개월간 하고 좋은 데로 입양을 갔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부는 안방에 들어와서 자는데 걔가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방으로 절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그래서 걔만 거실에 남겨놓고 자는 게 좀 미안해가지고 저만 따로 거실에 나가서 걔랑 같이 잤거든요. 혼자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근데 눈 감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막 푹 자니까 너무 이제 좋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파트너는 이제 저보다 더 늦게 자는데 거실에서 제가 먼저 자버리니까 그 안방에 들어가서 막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막 온갖 짜증을 내니까 나는 이미 반수면 상태 한 10시 반부터 반수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짜증을 내니까 막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 강아지가 입양을 가서 다시 안방으로 합치긴 했지만 그때부터 저희 수면의 질은 또 좀 떨어졌고 저는 나중에 이제 비서울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집값이 싼 곳에 가서 꼭 방 3개짜리를 저만의 방을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같이 잤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거실의 온도나 공기나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안방이 조금 더 추운 것 같긴 해요. 아니 그 수면의 질이
그러니까 같이 자는 거는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거고 네. 뭔가 방마다도 온도나 공기가 네.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바꿨더니 좋은 것은 아닌가라는 갑자기 그런 의문? 그럴 수도. 아니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저는 소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소리에 엄청나게 네. 예민해서 한 저녁 7시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TV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는 없지만 예를 들어 TV든 라디오든 뭔가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게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피로감이 되게 쌓이고 이제 자는 시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안 잘 수 있잖아요. 안 자면서 뭘 듣는다거나 뭘 동생이? 본다거나 네. 네. 그거를 하면은 너무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그걸 줄여라. 너무 크다. 지금 밤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그게 늘 갈등이 되긴 했어요. 그랬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잠들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자고 너무 신경 쓰이고 그리고 왠지 제 기준에 너무 도가 지나치고 그 동생이 도가 지나치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뭐 이어폰을 쓰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 공간에서 내가 이것도 못하나 그리고 저에게 과도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뭐 이거 뭐죠 귀마개 귀를 막고 자거나 하라고 해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늘 그때 심지어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왜 늦게 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새벽에 자지? 막 이런 저도 일찍 좀 잠이 많은 편이라서 오래 자야 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늦게 자는 거지? 쟤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까지 치달았던 때가 있어서 지금이야 뭐 그냥 그걸 뭐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러서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잠드는 시간에 뭔가 소리가 나는 거, 이동하는 거. 네, 얘기 그리고, 들으니까. 같이 살려면 약간은 감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불편한 지점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안 불편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이상, 타인이랑 같이 사는 이상. 늘 그거를 안 바꿔놓는 거예요. 왜 샤워기가 걸려 있어서 물을 틀었더니 그거 머리에 저 원룸 살 때 그것 때문에 진짜 머리에 싸웠는데. 정말 막 확 네. 그 찬물과 이거를 맞게 되는. 저도 그것 그래서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근데 그냥 틀 때도 많기 때문에 늘 맞아요. 물벼락 맞는 거예요. 저 그래서 운 적도 있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안 바꿔놓냐. 저희가 자동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바꿔놔야 되는데 꼭. 왜 이거 안 바꿔놓느냐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바꾼 줄 알았다가 그랬더니 막 난리를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그걸 안 바꿔놔가지고 본인이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바꿔놓고 만약 안 바꿨을 때 제가 물벼락 맞은 날은 나 오늘 또 물벼락 맞았다. 근데 분노가 실린 네네. 대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럼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거기서 종료.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다가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래. 할 말이 없어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둥그러지면서 만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서로 지키거나 그 노력을 해주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하는 거를 이제 서로 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끔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네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욕심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버리고 내가 참는 만큼 상대방도 참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집안일 얘기를 많이 우리가 이미 했지만 이 책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흔한 주제이긴 하지만 가사노동의 분배는 함께 살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민감한 덩어리. 날이 갈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의 주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둘이 살면 둘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처리하고 신경 써야 할 온갖 일들, 물 새는 것부터 마늘 떨어진 것까지 있는데 무신경, 무관심하면 완전 열받는다. 요리를 정말 하시나 보네요. 마늘 떨어져. 그죠. 여기. 사실 저는 요리를 다 그 파트너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관장하는 그러니까 그 부엌과 관련된 걸 관장하게 한 상태인 건데 그래서 전 전혀 몰라요. 마늘이 뭐 양파가 뭐 어쩌고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하는 게 얼마나 가짠겠어요. 그치? 어질러진 거 조금 막 뭐라 그러고. 그쵸. 죄송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좀 넘어가서 얘기해보면 넉넉해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이 글에서는 나와 있는데 상대방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즉 경제의 문제다. 처음에는 식생활비와 공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 배분을 한다. 하지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다. 먹고 싶은 것이 다르고 갑자기 사야 하는 것도 생긴다. 따지기 시작하면 못 산다. 누가 더 먹는 것도 같고 내가 더 많이 낸 것도 같고 본가에서 조달되는 음식과 물품에 대한 기여분도 인정받고 싶고 때문에 정확히 나눈다는 의미가 퇴색되는 관계가 되어야 정확히 나눌 마음이 없어야 오래 잘 사는 것 같다. 내 카드로 긁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건 말이다. 언젠가 상대방도 긁게 되어 있다. 절약 정신이 깔려 있지만 쓸 때 쓸 줄 아는 경제 센스. 돈에 대한 경우가 있는 사람 되기는 함께 살기의 기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저는 또 동의하는 네, 것 이거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인데 이거의 한계를 되게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 돈에 대한 경우가 모두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경우는 있는데 경제 규모가 다른 경우에 되게 그러니까는 수입이라든지 맞아요. 경제 규모가 다를 때 씀씀이도 다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씀씀이라는 그 패턴이 다르잖아요. 제가 여행 갔을 때 여행 갈 때 숙소를 어디로 정할지 뭐 어떤 거를 먹을지 크게 여기에는 쓸 수 뭐 먹는 걸로 우리 한 번은 크게 쓰자라던가 뭐 액티비티로 한번 쓰자 뭐 노는 걸로 한번 쓰자라던가 이런 거를 정하잖아요. 제한된 규모 안에서. 근데 그 씀씀이를 결정하는 게 둘 다 경우는 아무리 있어도 얘기를 안 해보면 되게 치사하거나 옹졸해지는? 뭐 이것 갖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가지고 막 하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경제 규모를 어느 정도로 맞춰서 갈지도 되게 중요하구나. 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아, 저는 예전에 나눈다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친구랑 같이 살 때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되게 많이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뭔가 해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쌀과 반찬은 공동의 돈으로 내서 마련을 한 건데 그걸 저렇게 자기 친구만을 초대해서 소비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실 그 쌀 자체, 돈 자체보다 저 친구가 다른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럴 수 있어요. 네, 좀 약간 질투가 나가지고 내가 그런 거였구나 하고 좀 성찰을 한 적이 있긴 근데 꼭 그거 아니어도 그 물리적으로 정말 그거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기금을. 네,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가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안 데려오겠다고, 뭐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겠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긴 했었어요. 예. 그래 되게 대단하네요. 거기까지 고심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다니. 사실 갈등 생기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나도 모를 때가 그냥 화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못 견디겠고 막 화나니까는 사실 잘 못 들여다 보는데 그 친구한테 말 안 신기하네. 했어요. 저 혼자만 내가 그랬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어쨌든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진짜 n분의 1을 정확히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사실 완전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살면서. 그거는 좀 그냥 기꺼이 그냥 하는 마음 내가 좀 쓰더라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같이 살려면. 근데 같이 살면은 되게 야식 먹게 되지 않아요? 야식 제가 야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식 그래요? 증후군이라는 말이 야식 있더라고요. 증후군이요? 야식 증후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전에는 없던 말인데 이제 생긴 아무래도 뭐 배달 서비스도 잘 되고 하니까는 옛날에는 없던 말이겠죠? 너무 질병화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는 증후군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식 많이 먹는 편인데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사실 배고프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뭘 먹어야겠다 오늘 근데 그런 저녁 먹고 10시쯤 되면 배고픈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진짜요? 않은데 너무 먹기도 해요. 배고픈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렇구나. 뭐 심리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식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아요 동생을. 그렇구나. 야식 먹거나 안 좋아하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막 음식이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야식은 사실 예를 들어 뭐 저녁 같은 건 각자 알아서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뭐 같이 논의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지만 야식 먹을 때는 물어보게 되잖아요. 너도 그쵸.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보통 1인분만 시키기보다는 뭐 피자든 치킨이든 같이 먹기 네, 좋은 양이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늘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알아서 그냥 하거든요. 제가 먹을 거면 먹고 그냥 제가 내는 거니까 걔 뭐 먹을 거면은 먹어라라고 하는데 정말 별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은데 그렇구나. 그게 즐거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혼자만의 야식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든 먹게 해서 같이 나누려고 n분의 1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도 안 먹기도 하고 안 즐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즐거움이 반감되는 그걸 같이 나눌 수 없다니 그렇구나.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알아서 혼자도 즐기죠. 혼자 사는 것처럼 그쵸. 혼자 야식 네.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즐기고 있어요. 아니, 저는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같이 살기 전에는 야식 별로 혼자 이렇게 시켜 먹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같이 살면서 약간 습관이 들더라고요. 야식 먹는 습관이. 즐거움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약간 속이 안 좋으니까. 저희는 둘 다 그 밤에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자주 먹진 않는데 가끔 치킨 먹으면 강아지한테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치킨을 배달을 안 시키고 거기서 사서 벤치에서 둘이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몰래. 냄새가 날 텐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밤에 나가서? 네, 밤에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야식은 별로 안 먹는데 간식은 확실히 누구 한 명이 먹으면 또 나도 먹고 싶잖아요. 뺏어 먹고. 그래서 간식은 확실히 더 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돌보는 존재가 있으니까 네. 그 돌봄 노동은 역분이 어떻게 돼요? 뭐 강아지 양치를 매일 시켜야 되는데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눠서 하고 되게 체계적이다. 산책도 있잖아요. 산책은 근데 이 강아지 부우가 저희 파트너한테 애착이 되게 심해요. 처음에 왔을 때 얘가 책장에 들어가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책장에서 오줌을 싸가지고 제 책이 다 오줌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빽 한번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계속 경계하고 그쵸 파트너한테만 애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1순위는 무조건 파트너. 첫사랑은 무조건 파트너여서 저랑 산책을 가면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뭐 파트너가 없을 때는 제가 산책하면 저 따라오긴 하는데 불안해해요. 그 유기견을 출신이라서 그 사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산책은 주로 파트너가 시키죠. 근데 같이 나가죠. 그렇구나. 잘 되게 나눠져 있네요. 근데 네. 훌륭하신 분들. 되게 두 분은 되게 훌륭하신 그 함께 살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동생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뭐 불만이 많을 수 있죠. 왜냐면 이것저것 시키거나 정해진 걸로 따르라고 하니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익숙해져서 그냥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근데 참 모든 게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기대를 맞추는 게 결국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살기에서 내가 기대하는 게 뭐고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에서 기대하는 게 뭐고 그거를 이제 맞춰야지 갈등이 줄어들거나 협상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이 단지 그냥 편의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이상의 어떠한 이제 내용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인지 여기 지금 오이님의 글에서도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공통의 관심 주제가 있고 무엇을 보고 반응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이 비슷하면 대화도 통하거니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가 작용한다. 라고 이제 좋은 점 같은 걸 써주셨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한다면 이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인 거고 근데 사실 그냥 룸메이트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최대한의 생활적인 면들을 가장 잘 맞추는 것이 더 중점이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글에서는 서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도 공유하고 있고 서로의 건강도 챙기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써주셨어요. 이게 이제 단지 그냥 현재를 나누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공동의 인식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공생의 조건으로 하나 꼽아주셨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이제 뭐 타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말 점점 더 나이 들수록 둘만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거는 사실 또 우리 페미니스트 운동의 역사에서 또 실패와 상처와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진짜 마을에 맞아요. 살거나 또 뭐 어떤 건물을 지어서 같이 산다거나 약간 이런 식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예, 그 지역이 어디가 될지 사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는 아직은 그려지진 않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제가 만나본 그러니까 이 비혼인 페미니스트들은 열이면 열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집을 같이 산다 이렇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거리감을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있지만 지척에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있는 마을 같은 걸 이루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에는 지역에도 있고 은평구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방송을 들으시는 페미니스트 분들은 저를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자고. 네, 그 마을로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어때요, 무명님은 이런 미래의 전망에 대한 생각? 아니, 저는 늘 생각했던 게 예전부터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동네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오게 되면서 서울은 다 지금 뭐 은평구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 살긴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동네 친구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만나려면 시간을 내서 뭐 1시간이든 뭐 내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동네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지역 혹은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거를 꼭 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틈틈이 나눌 수 있는 거는 거리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해서 틈틈이 자주 만나는 게 일상을 자꾸 공유해야 되는데 그 일상이 꼭 공간이 같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좀 동네에서 마실 다니듯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밤에 그냥 지나가면서 들릴 수 있는 거, 우리 집에 들릴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해요. 현재 동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마을회관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네네. 마을에서 뭐 그죠. 네, 그러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둘이서 같이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타운을 이뤄서 같이 사는 갈등이 분명히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오늘의 해장픽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것들 생각하신 것도 있으신지? 네, 저는 안 부르고 혼자 고침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네, 봤어요, 책을. 그 완숙회라고 완주 숙녀회의 줄임말인데 줄이면 완숙이 되더라고요. 이 완숙회와 이제 이보현이라는 그 저자가 같이 쓴 책인데 이 완주 숙녀회는 완주로 그 귀촌한 비혼 여성들이 꾸린 모임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작년이랑 올해 생활기술 워크샵이라는 걸 열어서 이제 여성들이 그 공구 다루는데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사받기, 뭐 환풍기 달기, 뭐 세면대 고치기 이런 식의 기술 워크샵을 열어서 저도 올해 백수가 된 이후에 한번 가서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책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 못받기, 세면대, 뭐 막힌 것 뚫기 등등 생활기술 31가지가 담겨 있고 저도 그 생활기술 워크샵 다녀온 이후에 이 책을 보고 좀 고친 적이 있어요. 그 샤워기가 뭐 꼭지만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줄까지 다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데 몽키 스패너로 이렇게 빌려다가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혼자 해내서 네, 제가 관리실에 수전을 교체하신 거네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수전이라고 그 아. 욕실에 있는 샤워기 네. 전체를 교체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몽키 스패너 빌리러 관리실에 갔더니 직접 하시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당하다. 빌려와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생활기술 워크샵 갔다 온 다음에 허세에 쩔어가지고 전동 드릴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안방에 안막 커튼 다는 거를 진짜 그 벼르고 별렀던 수건 사업을 이사 온 지 거의 1년 만에 최근에는 안막 커튼을 달았습니다. 되게 네. 뿌듯하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뭐 전동들 이런 건 진짜 뭐 무슨
근력이 있거나 막 힘이 세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알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책을 한 권 소장하고 있으면 이런 자잘한 생활의 문제들이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활 팁은 아니고 제가 고구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거의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를 먹는다라는 건 저밖에 안 먹어요. 대부분 저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는 한번 뭔가 삶거나 굽거나 할 때 한 개씩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많이 삶아놨다고 해서 그걸 하루에 뭐 다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거 아시나요? 네, 예, 본 것 봤어요. 같아요. 아세요? 네, 그게 냄새가 너무 저는- 좋아서. 예. 저희 동네나 제가 주로 다니는 동네 편의점에서는 안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다가 딴 동네를 갔는데 편의점에서 이 동네도 팔더라고요. 군고구마를 파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1,500원인데 엄청 크고 실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러니까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더니 그게 올 겨울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늘 편의점에 겨울이 되면 호빵이 나오듯이 군고구마 1,500원에 정말 저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네 그거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먹어봐야겠네요. 저도 책인데 저는 이걸 추천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지금 아직 제가 읽고 있고 한 3분의 1쯤밖에 못 읽어가지고 이게 베룩스가 쓴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이라는 제목이고 책 나온 지는 이게 2004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은 2014년인가 아무튼 한국엔 좀 늦게 들어온 것 같고 원제는 변화의 의지라고 번역하면 될까? 아무튼 원래는 원제 제목은 좀 다른 거고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이 남자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혹은 설득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담은 책인데 좀 많이 짜증나요.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왜냐면 그러니까 남자를 막 배척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 포섭해야 한다는 이유에 이제 베룩스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책으로 쓰는 사람이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가득한 책을 볼 때 어떤 짜증스러움 같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를 지금의 지금 한국에 막 페미니즘이 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근데 이제 남자들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반론이든 아니면 뭐 보완이든 이걸 같이 좀 얘기해보는 거는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펜을 들고 계속 반박하는 말들을 옆에 적으면서 지금 읽어나가고는 있는데 근데 또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경계하면서 읽어보기에 괜찮고 친구들이랑 얘기해보기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이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는 의미에서 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나오신 소감을 한마디씩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공출목이라는 것도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뭐 재밌었고 너무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도 긴장하면서 했는데 네 계속 잘 방송 안 들어주- 듣고 계시는 거죠? 본인의 네? 방송. 못 듣는 거예요. 네. 못 듣고 있고요. 다른 장미꽃배님 저도 팬이라서 다른 해장 상담소는 정말 열심히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네, 잘 들어주시고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싶네요. 저는 열심히 더 집안일을 분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랑님도